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주말들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힐링하고 또 재충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조금 몸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조금 뭐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디에 있든지 몸을 뭔가 그 피로를 덜어내고 그리고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운 그런 주말을 저는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또 멤버십 관련해 가지고 많은 또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 뭐 절차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검색하고 공부하고 해서 오늘 또 그 관련된 또 내용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관심 있는 그 멤버십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그 거래량이 이제 좀 굉장히 실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이제 뭐 개미 털기다 뭐 아니면 물량의 어떤 재매집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게 적당히 뭔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뭔가 주가를 올려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것은 진짜 크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날 뭐 이렇게 거래량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제 우리가 뭐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정도의 어떤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고, 주가 또한 좀 어설픈 자리,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11,000원과 12,000원 이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시각이 9시 40분인데 거래량이 그 정도로는 아직 안 나와주고 있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다시 12,000원을 뚫어내는 슈팅이 잠깐 나왔었으나 다시 금세 다시 11,000원과 12,000원 사이로 다시 들어왔다. 여전히 거래량이 안 실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가 움직임은 아직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뭐 설거지냐 뭐 설거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거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은 뭔가 사전에 어떠한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뭐 설거지 할 정도의 물량들 같은 게 매집이 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과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첫날 폭등을 할 때 거래량이 안 터지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내리고 다시 또 오르고 이걸 반복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일어났지만 과연 그 물량을 털어내지 못할 만큼, 이 둘째 날 이 물량을 털어내지 못할 만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량을 털어내지 못할 만큼 과연 사전에 그렇게 물량이 매집돼 있었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좀 의구심이 들겠죠. 예. 그렇게 물량을 설거지를 할 만큼의 물량이 매집이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설거지보다는 좀 개미 털기 그쪽에다가 좀 무게를 실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가타부터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안 실리면서 일단은 박스권 여기 11,000원과 12,000원 요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후
혹은 또 내일 또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거래량의 어떤 부분,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에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다, 여기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다 끝났다. 이번에 슈팅 준 거 다 끝났다. 다시 또 쳐박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캔서 문샷이라는 이 어떤 호재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별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캔서 문샷 또 관련된 또 다른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뭐 루닛이라는 이런 종목을 얘기하면서 일단은 캔서 문샷이 터졌을 때에 이게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었다. 그 뒤로는 좀 흘러내렸지만 어쨌든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캔서 문샷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멤버로서 합류를 해가지고 어떤 직접적인 어떤 지원 그런 것은 막 그렇게 막 크지 않다. 크지 않다. 하지만 이 캔서 문샷에 합류된 큰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관련 기관들과의 또 유기적인 어떤 소통의 창구가 열렸다. 그리고 아무리 이게 뭐 지원이 직접적으로 큰 어떤 프로젝트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그 국가 정책 거기에 우리가 합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그 기관과 이쪽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의 어떤 또 콧방귀 좀 낀다는 이런 대기업들과의 어떤 소통 창구, 교류의 창구가 열리면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좀 신생 기업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도전적인 그런 어떤 회사로서는 아무래도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은요, 뭐 매출에 대한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제약 바이오는 일단 약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예요. 다음인 뭐 마케팅과 뭐 판매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기만 만들면 허가만 받기만 받으면 그냥 판매되는 겁니다. 왜냐면 워낙에 그 원가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히나 뭔가 대체제가 없는 약을 개발했다 하면은 가격의 어떤 마진폭 그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개발에 들어가고 들어간 돈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에 이미 대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이게 원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서 원가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그리고 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뭔가 건강과 이 생명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뭐 경기를 안 타요. 뭐 내가 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무슨 약을 돈이 있는데도 약을 안 사 먹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뭐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별개의 문제다. 약을 개발하냐 안 하냐. 이 약을 내가 뭐 돈 주고 로얄티를 주고 그걸 뭐 가져와서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개발을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약이 뭐 대체제가 시장에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요런 거에 대가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지, 판매나 이런 부분, 실적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이오 종목을 우리가 투자로서 바라볼 때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다른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다른 부분에서는 그 실적, 결과라고 해야 되죠. 어찌 보면. 근데 그 결과라는 것이 실적, 그 매출이 얼마나 올랐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것이 그들의 결과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약을 개발했냐 안 했냐의 어떤 그게 결과지, 이 약이 뭐 얼마나 팔렸냐, 뭐 이것은 좀 부수적인, 뭐 전혀 아예 신경 안 쓰는 분야는 아니지만 부수적이다. 주된 것은 약을 개발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고 못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약 바이오인데, 이번에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럴 확률이 여러 방면에서 그런 유수의 어떤 빅파마의 큰 제약 바이오 업체들과의 또 소통을 통해 가지고 뭔가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연이 잘 닿고 소통이 잘 된다면 또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뭔가 합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서로 주고받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 제약 바이오 또 약, 사람의 몸, 신체, 건강,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분야의 특성상 이 해당 국가의 어떤 허가를 받는,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캔서 무샷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멤버로서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부와 기관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이제 아직 뭔가 태동하고 있는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뭔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어떤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뭐 돈으로 딱 정책 지원금이 얼마 나온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누군가는 돈을 줘서라도 되고 싶은 소통의 창구, 그리고 정보 교류의 창구, 그리고 노하우를 또 얻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어떤 그 길이 열려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캔서 문샷 프로젝트 멤버로 합류한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정책의 어떤 한 단면처럼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바이든의 어떤 이제 뭐 지지율, 예, 어떤 선거 결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뭐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의 어떤 가능성이 열려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 못 들어가서 안달난 기업들도 많겠죠. 예, 안달났다기보다는 들어가는 게 뭐가 됐든 좋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우리가 대선 테마,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선 테마 해가지고 이제 대선 직전에 관련 후보자들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막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그들의 예측되는 어떤 투표율에 따라서, 예, 지지율에 따라서 아주 그 종목이 막 아주 그냥 날아가거나 또 곤두박질 쳤다가 또 지지율이 또 뭐 또 더 높아지면 또 올랐다가 하는 게 있죠. 그런 그와 비슷하게 그 어떤 대통령이 자기 임기 혹은 그 임기 이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정책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그 임기 동안에 굉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합류된 기업이 소수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암정복이라는 우리 인류의 어떤 가장 직접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어떤 선두에 있는 엄청난 그런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암 정복을 얼마나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장기 정책이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아무래도 좀 바이든의 어떤 이 캔서 문샷 정책에 힘을 더 실어주는,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한 지원과 그런 교류와 뭐 이런 혜택들이 조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박하게 지금 뭐 하는 다른 국가들하고 다르게 미국은 늘 자기들이 세계의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부분. 그래서 캔서 문샷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 암 정복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착착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적 어떤 지위, 세계적인 어떤 지위, 중국이랑 뭐 이렇게 뭐 아둥바둥 하는 싸우는데 또 미국이 또 한 차례 뭔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과연 뭐 단순하게 뭐 대통령이 나중에 바뀐다 해가지고 쉽사리, 예, 왜냐면 건강에 관련된 인간의 어떤 생명 연장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좀 다르다고 한들 이것을 그냥 만약에 뭐 몇 년 동안 해오던 것이다. 앞 정부에서 해온 것이다. 근데 다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아깝게 그냥 폐기해버릴 것인가. 이것도 조금 의문이 있다. 예, 왜냐면 이거는 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막 팽배하게 의견이 갈리기는 힘들잖아요. 예, 모두가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생명이 연장이 되고 안정복을 하는 것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어떤 바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캔서 무샷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지속력에 대해서는 뭐 확신을 이렇게 100%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부터 해서 췌장암 그리고 뭐 또 이번에 뭐 췌장암 항암 신약뿐만이 아니라 뭐 진단 키트까지도 뭔가 같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결과물은 바로 뭔가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는 것이다. 매출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실제적으로 이것을 꺼내는 것이, 그걸 받아내는 것이, 허가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주가가 어느 그 저점 레인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확고하게 벗어나서 주가가 비상할 수 있는 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잠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또 큰 폭의 어떤 주가가 상승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순간적으로 제가 봤던 것이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크게 아직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막 시동을 거는 것처럼 예,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런 거래량과 그리고 주가, 종가가 어디에서 마감이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 향방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어떤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부분을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비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비안입니다. 제가 또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25.3달러에서 계속 들락달락 하면서 25.3달러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나스닥이 어떤 조금 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또 FOMC가 이제 개최될 또 그런 또 한 주를 앞두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지 기대를 하면서도, 왜냐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서 금리가 이제 크게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부분들이 뭐 고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소비자 심리라든지 소비자 물가 말고 소비자 심리 같은 데서 아직은 좀 강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앞두고 조금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 해당 분야나 혹은 관련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수출, 수입, 그리고 뭔가 성장률,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그런 실적 관련해서도 이런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있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였죠. 테슬라를 잠깐 우리가 리비안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기 테슬라의 어떤 이번에 실적이 그냥 시장치를 상회했어요. 상회한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회하는 이 실적을 뜯어보니까 안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팔아서 얻는 수익들이 있고, 예, 그리고 충전소 이런 것들을 뭐 해서 얻는 것들, 아니면 뭐 정부 지원금도 있을 거고, 뭐 환율 관련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전기차를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얻는 그 그런 이익과 기타 어떤 다른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금방 말했던 이런 그 이익들이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판매에서 나오는 이익이 아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 예.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것도 되지만은 테슬라의 본질인 이 전기차 판매라는 이 분야만 뜯어본다면 이것을 빼고 나면은 시장 예상치를 한참 하회한다. 요게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냥 막 떡락을 했습니다. 떡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좀 이제 이탈하는 주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물론 뇌피셜이긴 하지만 테슬라에서 이탈한 이런 주주들이 전기차의 미래를 못 버린 그런 투자자들은 리비안으로 또 약간 머니 무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냥 뇌피셜로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의 어떤 이런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옛날에 그 엄청난 폭발적인 그 마진율, 그리고 엄청나게 폭발적이던 그 성장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축된 상태다. 그러면 따라서 뭔가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원자재, 전기차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또 원자재 또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마진율도 떨어지면은 그만큼의 어떤 가격 조정, 그리고 수요가 또 떨어지면은 또 그만큼의 또 주문량도, 원래는 옛날에는 뭐 만약에
배터리를 뭐 한 번 씻길 때 뭐 100개씩 씻기다면 이제는 뭐 70개만 줘, 60개만 줘라고 하든지 이렇게 수요가 또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산업들이 다 연계돼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가격적인 좀 조정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막 전기차 막 그거에 대한 열광적인 광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이제 테슬라에 도전하는 여러 이제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라든지 신생 전기차 업체라든지 가지각색의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해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슬라의 어떤 그 성이 아주 공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테슬라의 그 모델들을 보면 특별한 게 없다. 처음에 나올 때는 엄청나게 특별했죠. 그거 제가 인정했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정말 와 전기차가 이렇게 멋있어? 그때는 왜냐면 전기차 하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하게 뭐 장난감처럼 생긴 자동차 같이 생겼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뭔가 장난감 같고 뭔가 장거리 주행이 힘들고 인프라도 없고 생긴 것도 약간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의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그 당시에 차도 무슨 막 제가 느낄 때는 포르쉐 느낌이 좀 있었고 세단 같이 나온 거예요. 세단 형태의 이런 전기차, 와 신기하다, 정말 멋지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또 뭐 앞 트렁크, 프렁크라고도 하죠. 트렁크 말고 그런 것도 신기하고 거기다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또 그런 것도 막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신선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전기차 업체 이제 전기차를 막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비교가 불가했고 테슬라가 좀 독보적이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업체들이 엄청나게 잘 뽑아내고 있고 그리고 그 주행거리 그런 것들도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좀 경쟁 심화로 있었고 물론 개발도 연구 개발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상향 평준화 뭐 한 번 충전에 뭐 500km를 가니 뭐 470km를 가니 그게 그거죠. 예, 그게 그거라는 게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충전소 인프라가 얼마나 촘촘하게 그 사이에 이게 깔렸냐. 이게 충전소가 곳곳에 어느 오지를 가고 사막을 가더라도 이 충전소가 딱딱딱딱 있으면 아무래도 그 배터리에 한 번 충전에 얼마까지 가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차이를 난다. 뭐 300km 간다, 600km 간다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냥 뭐 50km 뭐 60km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크게 뭐 우리가 그 차를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요소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뭐가 지금 뚜렷하게 어떤 기업의 차들이 독보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옛날 테슬라 태동 시기의 어떤 그런 독보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지금은 사실상 없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산다라고 했을 때 야 삼성전자 TV를 살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저가 뭐 TV를 살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뭐 기술력도 인정받고 TV도 좋고 저전력에 뭐 여러 가지 고장 AS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데 브랜드 어떤 밸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TV죠.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제일 비싼 TV다. 예.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중국의 저가형. 근데 얘들이 또 막 광고하는 게 무슨 어디
무슨 LG전자 뭐 패널을 썼니, 뭐 어찌 뭐 이런 거 광고하잖아요. 어쨌든 얘들은 어떻게든 삼성전자나 LG전자의 TV와 비슷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러면은 이 TV의 사용 용도나 또 배치할 곳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삼성전자 TV하고 뭐 중국의 TV하고 가격 차이가 막 얼마 안 난다면 당연히 삼성 TV를 택하겠죠. 왜냐면 기술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리비안하고 만약에 테슬라 그 외에 어떤 기업들이 기술력이 완전히 차이 난다면은 아무래도 어떤 뚜렷한 어떤 구매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앞서 있고 좀 더 뒤쳐져 있고는 이제는 큰 기준은 아니다. 예. 오히려 이제 그런 자동차도 뭐 자동차지만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뭐 AS라든지 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뭐 정부 지원금을 받냐 안 받냐 혹은 이 자동차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뭐 키로수를 뭐 얼마 가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자동차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옛날처럼 선택의 어떤 대체제가 없어서 무작정 테슬라를 선택해야만 됐던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제 테슬라도 또 한 번의 혁신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정말 이제 태동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진짜로 좀 추종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어떤 위치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냥 테슬라는 지금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들과의 어떤 차이는 정말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먼저 했다.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좀 돈맛을 받고 그 돈으로 먼저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좀 더 크게 하고 질의 차이는 별로 크게 발전한 게 없는데 그냥 덩치 그냥 양의 차이가 좀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양의 차이는요 결국에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상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질의 차이가 중요하다. 양의 차이는 결국에는 질이 좋으면 양의 차이는 그 투자를 받고 엄청난 그런 투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금세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양의 어떤 차이다. 그래서 이 질의 차이가 이제는 상향 평준화로 가고 여기서 질에서 다시 어떤 우리가 차별화를 보이고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설 거냐에 따라서 다음 전기차의 어떤 그 발전 시기에서 이게 기업들의 어떤 순위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바뀔 수 있다. 제가 가끔 그 비교를 할 때 테슬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갖고 리비안이 애플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애플이 막 이제 뭔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하던 시장을 조금씩 점유율을 높이던 그런 시절을 생각한다면은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윈도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시장이었어요. 이 애플의 맥킨토시나 이런 어떤 컴퓨터나 뭐 어떤 그 O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수만이 약간 매니아층들만 사용하던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그 전에 이제 뭐 아이팟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매니아층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뭐 그런 대체제가 일단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라는 그런 것들이 또 가시각색 나왔지만 그들만의 디자인과 성능과 그리고 폐쇄적인 어떤 OS 환경 이런 것들 하지만 여기서 애플이 성장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것은 아마도 아이폰이었지 않나. 그 아이폰이 이제 어떤 우리 전 인류의 어떤 혁명을 가져왔다 할 정도로 엄청난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터지면서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서도 어쨌든 큰 의미를 가지는 그 제품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이폰이 성장하면서 다른 이제 맥북부터 그리고 아이패드 이어서 또 에어팟 그리고 애플 워치까지 계속해서 이런 웨어러블 시장에서 엄청난 속도의 그 애플의 어떤 성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좀 일장일단을 많이 논했던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논했던 어떤 그들의 애플의 그 iOS에 대한 그 생각도 보안이라는 이런 큰 이슈에 굉장히 강력한 OS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는 매니아층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 국가들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맥북이나 이런 아이패드를 많이 이제 이제 구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과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독보적이냐 아니냐. 근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챗 GPT라는 이제 AI의 어떤 투자에 성공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그들의 성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공고한 정말 무너뜨리기가 힘든 성을 구축한 것은 애플이다.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시킬 때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는 애플에다가 많은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는 부분들이 그런 이유다. 하지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역사의 어떤 뒤안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서 계속 좀 뭔가 혁신적인 것을 못 보여주고 있다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 자기가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AI 개발한 챗GPT를 개발하던 그 업체에 투자를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어쨌든 그 챗GPT의 어떤 수혜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입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테슬라 리비안을 두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제 애플의 어떤 관계라고 저는 훗날 지금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을 수도 있지만 훗날 저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좀 리비안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지금 리비안의 경영 철학은 뚜렷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리비안이라는 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그들의 경영 철학과 회사를 설립한 뭐 그런 거 그리고 경영 철학 그런 것들이 제품에 고스란히 다 녹여져 있다. 그래서 색깔이 뚜렷하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번다 이런 것보다도 회사가 성장해 가는 그것도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지금은 리비안이 실적을 지금 8월 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은 아마 FOMC와 좀 맞물려 가지고 그 휴가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해서 조금 숨죽이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뭐 실적 발표 전이나 어떤 조정이 있다면은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 요 정도로 분석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리비아 제가 몇번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지아 공장이 이제 승인이 났더라고 하더군요. 예, 저도 기사를 조금 늦게 봐가지고 조지아 이제 공장 승인이 나서 이제 착공을 이제 하고 들어간다 하면 정말이지 이제 알투 플랫폼 관련해서도 이제 이 조지아 공장에서 엄청난 아무래도 이 대량 생산이라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조지아 공장에서 엄청난 그 생산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게 제대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착공 들어가면은 착공이 끝나는 거는 그냥 뭐 정해져 있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맞물려서 2026년에는 알트 플랫폼 기반한 좀 저가형, 보급형,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 아마
2026년부터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뭐 한 25년 정도 되면 아마 공장이 다 지어지겠죠. 정말 제가 나중에라도 미국에 여행 갈 일이 생기면 정말 방문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 조지아 공장이 승인이 났다는 그 얘기 이미 우리 리비안 또 투자자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좀 뒤늦게나마 어쨌든 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린다는 점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멤버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앞에서 종목 분석한다고 이제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이 멤버십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가 제 영상 자체가 이 투자하는데 판단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생각,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내가 나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 플러스로 여기서 매수 포인트다 분할 매수 해도 되는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제적인 어떤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멤버십을 준비하면서 뭐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뭐 약간 또 세금 관련 여러 가지들을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이런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또 깊이 있게 또 제가 또 법학과 또 공부를 했어요. 어쨌든 또 관련해 가지고 또 법적인 부분 해 가지고 제가 또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멤버십을 시행하면 아무래도 이제 멤버십 비용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멤버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어떤 영상을 그러니까 뭔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것이 유사 투자 자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돈을 받고 그게 해주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멤버십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아니 유사 투자 자문업을 신고를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또 반문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다른 주식 유튜버들처럼 이 유튜브가 자기들 생계가 아니다. 제 생계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뭐 연관성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법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1인 기업이거든요.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요. 뭐 진짜 영업, 생산, 품질 그리고 회계까지도 제가 다 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격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다 그냥 저 회계 사무실에 뭐 다 던져주면 알아서 해줄 건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소리고 아니면 그냥 우리 뭐 어디 국밥집이나 뭐 어디 카페나 뭐 이렇게 기존에 그냥 식음료 아니면 음식점 이런 데서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뭐 삼자 무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환차익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 회계 자료를 증명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만들어낼 때 내가 그냥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이 내 세금적인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도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업체가 좀 여러 분야다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도 제가 좀 벅차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
지구는 뭐 공짜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존에 해오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롭게 뭔가 사업 분야를 추가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자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멤버십,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멤버십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멤버십이라는 것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딱 말씀을 드리면은 구독을 하나 안 하나 그리고 멤버십을 하나 안 하나 그 말인즉슨 멤버십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제가. 근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구독, 멤버십, 그리고 간헐적 후원인 뭐 땡스까지 해서 뭐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개 영상이다. 예. 다시 정리를 하면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영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든 안 하든 멤버십을 하시든 안 하시든 땡스를 뭐 주시든 안 주시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제 영상은 기존처럼 모두에게 다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멤버십은 하긴 하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왜냐면 이걸 멤버십을 안 해도 어차피 영상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멤버십 자체는 뭐냐 그래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수고 많네 그래도 영상 만들고 나도 영상 하나 옛날에 한번 아이 거 한번 한 개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좀 보통 일은 아니더라. 어쨌든 이런 수고로움이나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응원의 어떤 그런 의미로 그냥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후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매달 뭐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말고 그냥 내 기분 따라 아니면 뭔가 주가 따라 그냥 내킬 때 그냥 간헐적으로 자발적인 후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땡스를 통해 가지고 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발적 후원이다. 예,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유사 투자 자문업을 신고 안 하고도 할 때는 자발적인 후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땡스는 어쨌든 간헐적이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되는데 자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의 주식 유튜버들을 보면 멤버십에 한해서만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거는 자발적 후원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진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가입을 안 해도 똑같은 누구나 다 똑같은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것도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아마 멤버십을 해주시겠죠. 그런 분들의 그것은 자발적인 후원에 해당된다. 왜냐면 멤버십을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똑같이 다 볼 수도 있고 자기 본인도 내가 멤버십 안 해도 내가 영상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냥 뭐 매달 이렇게 막 결제하고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후원이 되게끔 자발적인 돼서 기인한 그런 후원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아무나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멤버십, 땡스 뭐 아무 상관없이 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다만 자발적인 후원을 하시되 정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제가 뭐 아무래도 영상 제작하는데 힘도 되고 도움도 되겠죠. 그리고 그냥 내 기분 따라 뭐 주가 따라 그냥 내가 간헐적으로 자발적인 후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땡스를 통해 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 어떤 무슨 그런 것이 없다. 차별이 없으니까, 조금 그냥 자발적인 데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매수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 좀 선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조금 삼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해당 종목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까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렇게 거래가 없고 뭐 이런 종목들에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댓글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전에는 막 뭐 종목 분석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개인 댓글에 어떤 뭐 문의가 있고 요청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이 공공의 어떤 그런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내려서 하지, 이제는 그 개개인의 어떤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투자 자문의 성격이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제가 좀 답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종목수에 대한 우리가 좀 문의가 계속 있었는데, 앞으로는 막 급진적으로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조금 종목수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주관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제가 종목수를 좀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제 영상을 보시는 좀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좀 더 다양한 종목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멤버십, 땡스 뭐 이런 것들 이제 자발적인,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후원일 때는 멤버십, 그리고 간헐적이고 자발적인 후원을 할 때는 땡스를 통해 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멤버십, 땡스, 이런 거, 구독,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똑같은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 멤버십이나 뭐 땡스를 하신 분들에게 뭐 제가 특별히 뭐 제가 서비스나 투자 자문을 해드리는 것은 없다.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오늘 너무 영상이 기니까 제가 따로 영상을 또 한번 제작을 하든지 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